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홍지윤 양입니다. 오늘은 지윤 양의 소속사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오늘은 기존 소속사였던 SPK와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아픈 추억이라 전혀 언급하지 않았었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걸 궁금해 하시고 다행히도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에 다큐로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윤 양이 있었던 SPK 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1월 1일 설립한 회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는 김승필 씨로 되어 있는데요. 이 소속사에 대한 정보는 홍지윤 양 이전에 관한 자료는 사실은 찾아봐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윤 양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소속사, 그러니까 기획사라고 볼 수 있겠지요. 실제로 홍지윤 양이 첫 번째 소속 연예인이기도 합니다. 이때까지는 지윤 양 1인 소속사일 것으로 추정이 되었었습니다. 1인 소속사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죠. 임영웅 씨입니다. 1인 소속사의 특징은 뭐지요? 라고 하면 선택과 집중인데요. 영웅 씨의 물고기 뮤직은 영웅 씨가 지금 같은 명성을 얻기 전부터 선택과 집중을 위해 1인 기획사를 유지해왔고, 신정훈 대표와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의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임영웅 씨의 명성의 규모도 정말 커졌죠. 그러니 능력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다른 연예인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임영웅 씨가 있는 물고기 뮤직에 새로운 연예인이 들어간다면 그 소속사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신규 연예인의 홍보 효과는 대단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1인 소속사를 유지하며 임영웅이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지요. 그러나 지윤 양의 소속사는 기대와 달리 1인 기획사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수는 홍주연 양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홍주연 양이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두 분이 자매이니 시너지 효과도 없고 더 좋을 수 있겠다 라고 대부분의 분들은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기획사는 무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지난해 9월에 지윤 양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 당시 소속사 SKP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홍지윤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라면서 이에 따라 홍지윤은 즉시 모든 스케줄을 중단하고 치료와 휴식을 취한 상태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팬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었지요. 공지문을 보면 뭐뭐 양 또는 뭐뭐 씨 등의 공식적인 호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아티스트 누구 또는 뭐뭐님 같은 존칭을 쓰거나 아니면 최소한 애정 있는 표현 저희 홍지윤은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남만도 못한 글이지요. 정말 글의 느낌이 왠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 하나가 8월 8일 이찬원 씨가 사고로 인해 대략 2주간 방송활동을 중단한다는 소속사 초록엔 ENM의 공지글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호칭, 아티스트, 그리고 팬들에 대한 죄송함과 양해를 부탁하는 글이었습니다. 비교가 바로 되실 겁니다. 작년 8월 지윤 씨의 팬카페, 그러니까 윤짱지구대지요. 물론 저도 거기 회원입니다. 매니저분께서 소속사 SPK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팬카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소속사 대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작년 10월 카페 매니저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으로써 문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두고 지윤 양은 자신의 개인 SNS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제 황당하고도 마음 아픈 기사 소식으로 팬들께 참 면목이었고 죄송하다. 누구보다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이신 걸 알기에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노래만 하고 싶은데 참 마음이 복잡하고 괴롭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팬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는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아티스트와 팬의 소통 창구이자 함께 응원하고 힘을 실어주는 공간인 팬카페와 소속사가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 버린 것이지요. 앞으로 나아가는데 양 날개가 되어야 될 두 날개가 서로 대치한다면 지윤 양은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이 과정에서 팬카페 매니저분이
소속사로부터 받은 내용을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당사는 현 카페 매니저의 강요와 협박으로 팬카페를 이관해 준 것에 대하여 민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재산상 피해를 금전적으로 계산해서 현 카페 매니저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즉시 운영자를 이관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피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피해액을 계산하여 청구하겠다라는 운영진 이관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 측이 말하는 현 카페 매니저의 강요와 협박에 의한 팬카페 이관이란 부분이 사실은 윤짱지구대 대원분들이 아니라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윤짱지구대의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지윤양의 팬카페 윤짱지구대는 SPK 엔터에 의해서 개설이 되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의 그 팬카페는 소속사가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2021년에는 SPK 엔터 체제 하에서 운영되어 왔었는데요.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SPK 김승재 이사 체제 하에서 운영이 되면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고 지윤양도 이 상황을 파악하게 되면서 카페 운영권이 팬들에게 이전되어 버렸던 것이죠. 물론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만 예를 든다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후원금의 무단 사용 문제였었습니다. 경연 당시 모금된 후원금을 다양한 사회봉사나 기부 등에 사용하던 당시에 팬덤의 이름인 윤짱지구대가 아닌 SPK 엔터 이름으로 기부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러니 경제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팬카페를 관리함에 있어서 무능을 드러내지요. 팬들을 결속시키기는커녕 갈등을 조장하기까지 했던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적 부분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결국 팬카페 매니저분께서 팬카페에 겪었던 상황에 대한 글을 올렸고 회사는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매니저분은 요청에 대한 설명이 없어 올린 것이라며 설명을 요구하였고 회사는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올린 팬을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하면서 일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대화를 토대로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협력해야 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특히 금전적인 문제라면 해명하면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해명할 수 없다면 그건 문제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속사는 의혹을 풀려하지 않고 팬에게 법적 대응을 진행했던 것이죠. 모든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겠다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하물며 제가 보기에도 소속사의 주장 중 이해가 안 되는 또 하나의 부분은 팬들이 팬카페를 운영하여 수익 창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주장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선례를 못 찾은 것인지 모르겠으면 연예인 소속사 대표가 그 연예인을 지지하는 카페 매니저를 고소하는 놀라운 일을 벌이는 것도 처음 보았습니다. 공고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서류를 공개해서 오해를 풀면 되는 건 아닐까요? 당사자인 연예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팬카페에게 미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기획사가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 팬분들도 힘드시지만 가장 힘든 건 지윤양이었을 겁니다. 지윤양은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별다른 코멘트 없이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게재한 사진 속에는 더 움츠려야 높이 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려고 노력 중인데 계속 제자리인 느낌이라며 왜 자꾸 가두려고만 하는 느낌일까?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걸까?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지윤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김용임 씨의 울지 마라 세워라, 주황주 씨의 걱정 마라 지나간다의 일부 가사를 캡처해 올리기도 했는데요. 캡처한 가사에는 아파와도 눈물 없이 견뎌보자. 그리운 날도 돌아설 테니 많이 힘들어도 다시 또 일어나 꿈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 보자. 사는 게 힘들어도 절대로 기죽지 마라. 벼랑 끝 내 인생은 잃을 것도 없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그래서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진유한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잠을 잘 자야 안 아픕니다. 여러분 꼭 숙면하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게재했었는데요.
지훈 양이 침대에 누워 파리로 링거를 꽂고 있는 모습이 게재되기도 했었습니다. 지훈 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제 황당하고도 마음 아픈 기사 소식으로 팬들께 참 면목이었고 죄송하다며 누구보다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팬분이신 걸 알기에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며 인면수심이라는 사자성어를 덧붙여 지훈 양의 답답한 마음을 대신하게 됐었지요. 동생 홍주연 양도 자신의 개인 SNS에 나도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데 오죽했으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옆에서 지켜보자니 마음이 너무 무겁다. 답답 그 자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고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갈 때는 다르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었고요. 우리 지훈 양은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지훈 양의 셀카 사진과 짧은 동영상을 하나 게재하기도 했었는데요. 메이크업을 받으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말풍선 크림과 함께 울고 싶을 뿐이다 라는 문구를 남겨 그 답답한 심경을 표현하기도 했었지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오늘 밤은 감사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밤이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었는데요. 트롯계 홍지윤이라는 사람을 만들어준 건 팬분들 그리고 TV조선이라며 팬들과 미스트롯2 제작사인 TV조선에 감사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훈 양은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계속 글을 남깁니다. 팬들이 남긴 질문에 답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신곡 발매 여부를 묻는 팬의 질문에 지훈 양은 이 질문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데 저도 모른다 라면서 저도 2월로 알고 있었는데 피드백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 안 나올 것 같다 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분명하지요. 지훈 양 소속사였던 SPK는 능력이 없거나 일을 잘 못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3일 홍자매가 발매한 스노울리 같은 경우도 지훈 양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다음날 등록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가서 올라간 건데요. 일반적으로 연예계에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젠 데뷔한 지 2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지훈 양 노래들 소리꽃, 러브 어게인, 오라와 같은 곡은 미스 트롯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곡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곡들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노래는 사랑의 여왕 한 곡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미스터 트롯 멤버들 그리고 특히 탑 4만 놓고 비교해 본다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카페에 있는 글이라 이건 카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뿐은 아닙니다. 지훈 양 출연 컨텐츠에 대한 홍보조차도 미흡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건 객관적 사실로 입증할 수도 있고 이해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의 여왕 발매 당시에도 소속사 홈피에도 올라오지 않았고 소속 가수인 지훈 양의 커다란 행사 등을 나갈 때에도 이에 대한 홍보도 하지 않아서 팬들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거나 카페를 통해 아름아름 서로서로의 소식을 전해 알게 되었으니 이 소속사는 지훈 양에게 관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무능했던 것이죠. 인피니티의 이성종 씨가 원 소속사였던 울림과 계약이 만료되면서 작년 9월 5일 SPK와 전속 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합니다. 근데 이때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지훈 씨가 이 소속사를 나오기 이전에 들어가 보신 분들이라면 소속 가수가 7명이 있는데요. 지훈 양이 맨 앞이 아니지. 첫 번째는 신규 영입한 이성종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홍지윤, 그리고 그 동생 홍주연, 그 뒤에 박기영 씨, 예빈나나, 그 다음에 혜네 씨, 최나래 씨가 있는데요. 그런데 궁금한 건 왜 이성종 씨가 맨 앞일까요? 물론 저는 이성종 씨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기획사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들어온 순서라거나 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즉 이름 가나다 순인데요. 대부분 사실은 가나다 순을 사용하고 있죠. 그럼 이 소속사는 대체 뭘까요? 하물며 지훈 양 데뷔한 지 2년이 넘었는데 프로필 사진 한 장 없이 직접 찍어서 올렸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윤짱 지구대의 주장에 따르면 영등포구 물레동의 주소는 그 대표분 지인의 사무실로 SPK 엔터로 되어 있는 별도의 사무실은 없다고 하지요. 그러니 SPK 엔터는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공간, 즉 사무실이 없는 회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가수의 노래를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도 없는 회사였던 겁니다. 그러니 팬들이 정성스레 선물을 보내도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지. 드디어 올 4월 지훈 양은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 여기까지 하고 이 뒤 이야기와 새롭게 들어간 생각 엔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